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월요일에 와 있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워싱턴 소리는 진실과 사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또한 좌우를 떠난 중도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길잡이가 되는 빠르고 바른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이 지난 1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정지 상태가 풀리면서 역시 연방 공무원들의 일상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기록을 세웠죠. 40일이 넘었습니다만은 역대 최장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도널드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그 CNN 방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민주당보다는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습니다만은 이 셧다운이 풀리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누르고서 승리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의 CBS 방송 그리고 유거부가 지난 13일에서 14일 사이에 미 전역의 성인 1288명을 상대로 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이 셧다운을 종료로 하는 협상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힘과 또 공화당의 힘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셧다운의 협상에서 민주당이 너무 타협하는 데 있어서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양보를 해서 타협을 했다. 이런 응답자가 55%. 반면에 공화당원의 70%는 적당히 타협을 해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주당과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셧다운을 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한편 민주당의 셧다운 처리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응답자는 2주 사이에 55에서 60%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질문에서 공화당에 대한 평가는 55에서 54%로 근소하게 줄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6%. 전에 그 평가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셧다운 해제로 미국인들의 모든 그 정상으로 돌아갔고 또 미국인의 저소득층에 대한 그 4천만 명이죠. 이들에 대한 푸드 스탬프도 지급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군이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21번째 공격입니다. 이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21번째 공격을 해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군이 마약을 운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형 선박을 또 격침을 해서 3명이 사망을 했고, 이로써 미군이
마약 운반 추종 선박을 공격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83명으로 늘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부 지역에서 마약을 운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형 선박을 잇따라 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군의 선박 공격과 격침은 21번째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최소 83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3일 X를 통해서 서든 스피어 작전을 발표하면서 서반구에서 마약 소탕을 위한 작전을 서던 스피어 합동 태스크포스와 남부사령부가 이끄는 이런 군대에 의해서 마약 선박이 소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의 일환으로 이날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항모를 주력을 하는 항모 전단을 배치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주 전에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세 협상, 그리고 원자력 핵 잠수함에 대한 회담에서도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까지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여론이 증가하면서 부상으로 각기 올랐어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핵 잠수함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핵 잠수함 계획이 팍 떠오르니까 미국 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려하고 있어요. 말하면 한국 내에 잠재적 핵 보유 여론 확산 등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 협정하는 문구를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에 다시 밀고 당기면서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문구 조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합의문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8월에 합의해둔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그 문안을 발표 직전에 조정을 했어요. 한미 간의 문구를 서로 합의했습니다마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을 혹시 만들어낼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핵 개발을 할까봐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문구 조정을 새로 또 조정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이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출한 국내의 핵 잠재력 확보 여론이 미국 측에 의심을 나는 바람에 다시 이것이 잘못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무용지물이 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라든가 또 잠수함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냐, 한국 내에서 건조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국 쪽에서는 한국 내에서 건조할 것이다. 그다음 미국은 또 다르게 주장을 해요. 미국 내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게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믿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제대로 잘 풀려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고집꽃대로 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 명석한 두뇌,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공무술수가 있으면서 트릭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아주 말번지가 보통 아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말을 갖다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요. 왜냐? 미국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 예산안이 필요하면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의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상원 하원 의원의 제출해서 통과가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말만 믿고 공동성명 사인 날인도 없이 무조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일 발표된 관세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말하자면 123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말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협정 개정을 명시하지 못한 채 다시 말씀드려요.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협정 개정을 명시하지 못했어요. 농축 그리고 재처리 절차에 대한 미국의 지지만 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을 뿐 문구를 완전히 적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불을 즉불 캐시로 내라 했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화들짝 놀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IMF 맞는다 말이지. 그래서 미국이 양보를 해서 그러면은 3,500불을 함부로 내지 못하면 2,000불을 1년에 200불씩 10년 동안에 파이낸스 식으로 페이먼트로 내라. 그리고 1,500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세를 2,500불은 1년에 200불씩 10년 동안 내고 나머지 1,500불은 다시 어쨌든 간에 한미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또 자동차세는 25에서 15%로 내려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잠수함 원자력 문제는 아직 그 문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계속 지금 일주일째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윗선의 압력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하는 말, 이거는 항명이다. 그래서 내란 TF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75만 명? 공무원들 75만 명에 대한 내란죄에 가담했던 자, 또한 동조했던 자, 협력을 했던 자를 샅샅이 뒤져서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검사 쪽에서 항명으로 지금 착각을 했는지 정청래 대표가 항명하는 자 공문법으로 징계해서 처벌하겠다. 원래 검사들을 징계하려면 일단 탄핵을 시켜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발의해서 탄핵을 시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하면은 검사직을 놓치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입법의 다수 힘으로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항명하는, 덤벼드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공무원법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대단히 지금 격앙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항변인데 이걸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다시 법을 만들어서 검사들을
공무원법으로 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논의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사적 보복이라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서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 또한 검사 징계 얘기에 대해서도 이 부장검사는 나부터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하급 검사는 평검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 그게 징계의 사유가 되느냐. 아니 공직사회에 대해서 비판조차 하지 못하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냔 말이지. 예? 자, 이런 가운데요. 대장동 사건의 검찰청의 항소심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전국이 온통 이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큰 대형 사건으로 대장동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는 이 당시 성남시 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완강히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남시에 사는 국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7천억 돈, 7,500억 돈이라는 이 금액이 대장동 사건에서 사기를 쳐서 부당 이익을 챙긴 김만배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검찰청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이 사기꾼들한테 이 어마무시한 돈이 돌아가게 됐으며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권이 바뀌어도 환수할 수 없으며 몰수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 사기꾼들에게 돈을 환수하지 못하게 한 이 장본인이 누굽니까? 윗선 합니다만은. 그럼 두 명으로 좁혀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은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 대행 직무에게 전화를 2번씩 걸어서 항소하기 전에 2가지 선택을 내가 줄 테니 알아서 선택을 해라. 첫째, 너희들 맘대로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항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지침에 따라서 그걸 생각을 해서 하든가.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항소하기 7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항소하기 이전에 심사숙고해라. 심사숙고해라. 합리적이며 심사숙고해서 항소해라.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한 발언을 합니다. 이래서 이 노만석 같은 이 정말 어리버리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25년 동안의 그 경륜을 저버리고 소신 없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항소를 포기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자신이 또한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윗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하자면 윗선이 나한테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너희들 검사들한테 평검사들한테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윗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빵구요? 뭐요? 아니 25년의 백전노장이라는 검사가 이 한다는 소리가 윗선에서 나한테 압력을 가해서 항소 포기하라는 말을 했지만은 내 또한 그 지시를 받고 너희들한테 지시를 했으니 이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니 나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노라. 사퇴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앞으로 법조인들 말만 따라 반드시 책임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에? 이 사기꾼들한테 7천억 돈이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책임은 노만석 자네가 직접 담으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감옥도 가야 돼. 에? 감옥을 왜 가느냐? 직권남용. 당신이 뭔데 하급 평검사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항소를 포기해? 에?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법조인들과 전문 그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노만석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 지나쳐서 이거는 정말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뻔뻔한 또 대검에서 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항소를 바로 하기 7분 전에 대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항소 포기하라고. 뻗어시 나라 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하는 행동이 이게 25년 동안 검사 생활했던 자의 행동입니까? 윗선의 지시로 생각을 하고 마침내 노만석은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법무차관이 노만석에게 전화해서 항소하기 전에 두 가지 선택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대로 심사숙고해서 해라. 거기에 힌트를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자체가 알아서 항소하든가. 결국은 노만석이가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갔어요.
결론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업자들을 이 천문학적인 돈 7,500억 돈을 벌게끔 해서 선량한 성남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이 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시했다는 겁니다. 항소를 포기하도록. 근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서 이들에게 무언의 협박을 받지 않고서야 이러한 무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미 대통령 됐잖아요, 그죠? 근데 김만석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김만배, 잠깐 말을 김만배가 김만석, 뭐 김만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김만배입니다. 이 사기꾼 김만배라든가 남욱 변호사, 이들이 말만 뻥끗하고 입만 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김만배는 어차피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은 감옥에서 영영 썩을 수도 있다. 영영 썩을 바에야 돈도 날리고 영영 썩을 바에야 모든 거 불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불게 되면은 대장동 사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엮어져서 김만배 한마디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웃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 낸 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한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시해서 항소를 포기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저 무도한 대사기꾼 놈들에게 7,500돈을 가지게끔 한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인 책임은 또 조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서 그것이 명명백백하에 드러나면은 사법 처리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중만 갈 뿐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 한마디는 치명적인 지금 실수를 했어요. 이 말은 법적의 열이면 10명이다. 이것은 지시다. 강압적인 지시라고 다 얘기를 해요. 현재 그 여러와 같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분위기는요,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입법의 힘을 가지고 칼춤을 다시 또 추려고 해요. 검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니까 이건 항명이 아니에요. 항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예? 지금까지 관례나 전례로 봐서 검사들은 검찰청 항상 항소를 했었는데 윗선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끔 만들었으니 평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항변했다 해서 공무원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전체 국가도 아니고, 예? 독재 국가도 아니고, 중국의 공안 당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람이 있어서 다시 공무원법을 새로 만들어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예요. 이 개인적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수의 입법의 힘으로 마구 있는 법도 뜯어고쳐 또 없는 법을 또 새로 만들어 이 무도한 이러한 행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 워싱턴 소리 직격탄이 나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3년, 2년 반 지나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오케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앞으로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네들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들의 이 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고 다수의 입법으로 법을 막 뜯어고치는 그리고 상권분립을 훼손시키는 이런 행태를 그냥 눈 감아 주겠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장동 사건에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앞으로 반드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받아야 되고 7,500억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날려보낸 정성호 법무장관 감옥도 반드시 가야 될 것 감옥에 갈 것 같아요. 돈도 사기꾼 같은 친구들한테 간 돈을 직접 물어내요. 한동훈이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갈 사람 정성호, 노만석, 그리고 법무차관 이 세 명은 반드시 항소 포기라는 지시한 혐의로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 7,500억 돈을 사기꾼들한테 가게 한 이 돈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번에 대장동 비리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정성호라는 이 법무장관의 이중적인 비합리적이요 겉하고 속이 달라요. 이 양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웅천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되고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정호성이란 법무장관을 믿지도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온순한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며 앞장서서 강성 지지층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좌파이면서도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너무 온건하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성호에 대해서 이 수박이란 말을 많이 비난했어요. 이 강성 지지층에서 수박이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온건파였습니다마는 그게 자신의 속을 완전히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폭이 이 강압적인 이 지시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이중적인 그러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신중해서 해라. 항소를 하려면은 신중하게 항소해라. 합리적으로 이러한 지시는 완전히 압력을 가한 거다. 이렇게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워싱턴 소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75만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내란죄에 가담했다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을 골라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빨리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압수해서 공무원들의 그 내란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중국의 공안당국과 똑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헛똑똑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러한 무도한 정책은 말하자면은 궁지에 몰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지금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내란죄 가담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크게 논란으로 궁지에 몰려서 사면 초가에 빠져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 TF를 만들어서 자신의 비리를 덮게 하려는 이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이요 공산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런 행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 청산 TF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급기야 공무원들과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를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북한주의식 발상이에요.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십니다. 오늘 월요일인 지금 날씨, 현재 날씨는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기온은 32도, 낮 최고는 5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습도는 27%입니다. 워싱턴 소리 오늘 이 시간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